한 젊은 과부 마님이 가난한 머슴을 거두었답니다. 그런데 이 머슴, 겉으로는 순박하지만 밤마다 마님의 방 근처를 서성이며 수상한 짓을 하였지요. 하지만 이 머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도대체 이 머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마님은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경상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 젊고 아름다운 과부 마님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름은 이씨 부인. 26의 나이에 남편을 역병으로 잃고 홀로 작은 농토와 초가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마님은 얼굴이 달처럼 곱고 허리는 버드나무처럼 가늘어 장터에 나가기만 하면 총각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곤 하였답니다. 하지만 유교 사회의 엄한 규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부의 재가는 절개를 더럽히는 일이라 하여 마님은 그 어여쁜 얼굴을 치마폭으로 가리고 고개 숙여 다니는 신세였지요. 밤이면 마님은 홀로 누워 한숨을 쉬곤 하였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막막하고 쓸쓸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봄날 마님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자가 있었답니다. 나가보니 26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일꾼 자리를 구한다며 허리를 굽실거리고 있었지요. 키는 훤칠하고 어깨는 떡 벌어졌는데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답니다. 낡은 무명옷을 걸치고 집신이 다 헤어진 것을 보니 영락없는 가난한 떠돌이 머슴이었지요. 마님이 이름을 물으니 강봉이라 하였답니다. 본래 충청도 사람인데 부모를 여의고 떠돌다가 이곳까지 왔다 하였지요. 밭일이고 땔감 패는 일이고 무엇이든 하겠다며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었답니다. 말투도 점잖고 예의도 바른 것이 흔한 머슴과는 조금 달라 보였답니다. 마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거두기로 하였지요. 뒤란에 사랑채가 있으니 그곳에서 머물라 일렀답니다. 이렇게 하여 강봉이라는 머슴이 마님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강봉, 일은 참으로 야무지게 하였지요. 밭을 매면 잡초가 하나도 남지 않았고 장작을 패면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으며 지붕을 고치면 비가 새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말투도 조심스럽고 마님을 대할 때도 늘 고개를 숙이고 예의를 갖추었지요. 마님은 속으로 생각하였답니다. 이 사람 보통 머슴이 아닌데 싶었지요. 하지만 더욱 수상한 것은 밤마다 강봉이 마님의 방 근처를 어슬렁거린다는 것이었답니다. 처음에는 변소에 가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마님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또 돌아가곤 하는 것이었지요. 마님은 의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자꾸만 그 머슴의 모습이 눈에 밝혔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요. 여름이 왔답니다. 뙤약볕이 내리쪼이는 어느 날 오후 마님은 집안일을 마치고 뒤란의 우물가로 갔답니다. 날이 더워 땀이 비 오듯 흘렀기 때문이었지요. 마님은 사방을 둘러보았답니다. 강봉은 밭에 나가 일하고 있을 터였지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마님은 저고리 고름을 풀기 시작하였답니다. 하얀 속적삼이 드러나고 우물물을 길어 목덜미에 끼얹으니 시원하였지요. 마님은 젖은 손수건으로 얼굴과 목을 닦으며 잠시 더위를 식히고 있었답니다. 그때였답니다. 뒤에서 무언가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린 것이지요. 마님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강봉이 장작을 한 아름 안고 서 있지 않겠습니까? 강봉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답니다. 그저 장작을 가져다 놓으려 했을 뿐이라며 벌벌 떨고 있었지요. 마님도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황급히 저고리를 여미었답니다. 마님이 무례하다 소리치며 당장 꺼지라 하니 강봉은 장작을 내팽개치고 후다닥 달아났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지요. 마님은 화가 나야 마땅한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것이었답니다. 그저 놀라서 그런 것일 뿐이라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지만 자꾸만 강봉의 당황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답니다. 그날 저녁 마님은 밥상을 차려 사랑채로 가져갔답니다. 강봉은 마루 끝에 쭈그려 앉아 있었는데 마님을 보자마자 또 고개를 조아렸지요. 정말로 송구하다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답니다. 마님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 듯하니 용서하겠다 말하고는 밥상을 내려놓았답니다. 달빛 아래 마님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지요. 강봉은 그만 넋을 잃고 마님을 바라보았답니다. 마님도 강봉의 눈과 마주치자
가슴이 또다시 쿵쾅거렸답니다. 이 사람의 눈빛은 왜 이리 깊은가 싶었지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답니다. 처마 끝에서는 풍경 소리가 쟁그랑쟁그랑 울렸고 매미들이 마지막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로 마님의 마음은 평온하지 못하였답니다. 밤이면 홀로 누워 이불을 뒤척이며 자꾸만 강봉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나는 과부의 몸,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다짐하였지만 마음은 자꾸만 사랑채 쪽으로 날아가곤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님은 결심을 하였답니다. 한번 떠보는 것이지요. 마님은 술병과 안주를 준비하여 사랑채로 향하였답니다. 강봉을 불러내어 오늘 장터에서 좋은 술을 얻었는데 혼자 마시기 아까우니 함께 한잔하자 권하였지요. 강봉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답니다. 자신 같은 천한 것이 어찌 마님과 함께 술을 마시겠느냐며 사양하였지요. 하지만 마님이 외로워서 그러니 그냥 한 잔만 받으라 강권하자 강봉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답니다. 마님이 잔에 술을 가득 따라 주었답니다. 강봉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지요. 마님은 계속해서 술을 권하였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강봉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하였답니다. 강봉이 술이 약하다 말하였지만 마님은 괜찮으니 조금만 더 마시라 권하였지요. 마님은 속으로 생각하였답니다. 후후, 이자를 취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마님의 볼도 술 기운에 발갛게 물들었답니다. 드디어 강봉이 비틀거리기 시작하였지요. 이만 들어가야겠다 중얼거리더니 마님이 팔을 잡아 끌자 그대로 마루에 벌렁 들어 누워 버렸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골아떨어져 버렸지요. 마님은 당황하였답니다. 강봉을 흔들어 깨워보려 했지만 강봉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마님은 한숨을 쉬며 이불을 가져다 강봉에게 덮어주었답니다. 달빛이 강봉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마님은 가만히 강봉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답니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고 새까만 눈썹과 오똑한 코가 마님의 눈길을 사로잡았지요. 마님은 가만히 강봉의 손을 잡아보았답니다. 거칠게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하였지요. 마님은 그만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나는 이렇게 외로웠던 거구나 싶었지요. 마님은 강봉의 손을 꼭 쥐고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강봉은 부끄러운 듯 마님을 피하였답니다. 어젯밤 일은 기억하지 못한다 하였고 마님도 그래 아무 일도 없었다 답하였지요. 둘은 서먹서먹하게 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마을에 수상한 무리가 나타났답니다. 왈패 서너 명이 마을 어귀에서 이씨 부인의 집이 어디냐 고함을 지르고 있었지요.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는 얼굴에 칼자국이 있고 눈빛이 사나웠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벌벌 떨며 가리키자 왈패들은 곧장 마님의 집으로 쳐들어왔답니다. 대문을 마구 두드리는 소리에 마님이 황급히 나갔답니다. 왈패들은 자신들이 고을 아전나리의 심부름꾼들이라 밝혔지요. 그러고는 마님의 남편이 살아생전 아전나리께 돈을 빌렸는데 갚을 생각을 않고 있다며 협박하였답니다. 마님은 깜짝 놀랐답니다. 그런 일은 없다 항변하였지요. 하지만 왈패 우두머리가 낡은 종이를 꺼내 들이밀었답니다. 마님이 보니 황당하게도 죽은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님이 이건 위조라 외쳤지만 왈패들은 증거도 없으면서 감히 따진다며 비웃었답니다. 당장 은자 100냥을 갚지 못하면 집과 밭을 모두 압류하겠다 으름장을 놓았지요. 은자 100냥이라니 그것은 마님의 전 재산을 다 털어도 모자랄 돈이었답니다. 마님이 울먹이자 왈패들은 비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 있다 하였지요. 부인이 아전나리에 첩이 되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것이었답니다. 마님은 몸서리를 쳤답니다. 바로 그때였답니다. 사랑채에서 강봉이 뛰어나왔답니다. 강봉은 왈패들 앞을 가로막고 섰지요. 왈패 우두머리가 머슴 주제에 감히 끼어들다며 강봉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강봉의 눈빛이 번뜩 변하였답니다. 순식간에 강봉이 왈패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하였지요. 강봉의 움직임은 마치 훈련받은 군관처럼 날렵하고 정확하였답니다. 남은 왈패들도 덤벼들었지만 강봉은 단 몇 초 만에 모두를 땅바닥에 나뒹굴게 만들었지요. 왈패들은 겁을 먹고 도망쳐 버렸답니다. 마님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떡 벌렸답니다. 강봉.
당신은 대체 누구요? 강봉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마님에게 제 정체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하였지요. 강봉은 마님을 사랑채로 안내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자신의 본명은 강봉이 아니라 강한량이라 하였지요. 그리고 본래는 한양의 군관이었다 고백하였답니다. 마님은 깜짝 놀랐답니다. 군관이라면 무과를 통과한 양반 신분이 아니었습니까? 강한량은 슬픈 얼굴로 자신의 사연을 풀어놓았답니다. 3년 전 자신의 상관이었던 자가 역모를 꾸몄다 하였지요. 자신은 그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나 함께 연루되어 군관직을 빼앗기고 쫓겨났다 하였답니다. 가족들도 자신을 의심하여 의절하였고 할 수 없이 신분을 숨기고 떠돌아다니게 되었다 하였지요. 마님은 가슴이 먹먹하였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곳에 왔느냐 물었답니다. 강한량은 마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였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자리를 구하려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을 뵙는 순간 소인의 마음이 움직였사옵니다. 마님이 놀라 입을 벌렸답니다. 강한량은 계속 말하였답니다. 마님께서는 외롭고 억눌려 사시는 모습이 마치 자신과 같았다 하였지요. 그래서 마님을 지켜드리고 싶었다 하였답니다. 비록 천한 머슴의 모습으로라도 말이라 하였지요. 마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답니다. 그렇다면 밤마다 제 방 앞을 서성인 것도 그 때문이냐 물었답니다. 강한량은 혹시 마님께 위험이 닥칠까 하여 지키고 있었다 답하며 깊이 절을 하였답니다. 마님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쿵쾅거렸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위해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 마을 어귀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답니다. 왈패들이 내일까지 답을 내놓지 않으면 관아 군졸들을 데리고 오겠다. 위협하고 있었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이었지요. 강한량은 눈빛을 번뜩였답니다. 마님께 걱정 마시라 하였지요. 자신에게 계책이 있다 하였답니다. 그 아전은 위조 문서로 마님을 협박하고 있으니 자신들도 그놈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 하였답니다. 강한량은 밤새도록 마을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였답니다. 술집, 장터, 주막. 그는 군관 시절 익힌 정보 수집 능력을 총동원하였지요.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답니다. 이튿날 새벽 강한량이 흥분한 얼굴로 돌아왔답니다. 그 아전놈이 관가에 세금을 빼돌려 사복을 채우고 있었다 하였지요. 증인도 있고 장부도 확인하였다 하였답니다. 마님이 그렇다면 하고 눈을 빛냈답니다. 강한량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라 하였지요. 그날 오후 예정대로 왈패들과 아전이 관아 군졸들을 이끌고 마님의 집으로 왔답니다. 기름진 얼굴에 수염을 기른 아전이 거만하게 답을 들어보자 소리쳤답니다. 하지만 마님은 이번에는 당당히 맞섰답니다. 그 문서는 위조라 하였고 자신은 증명할 방법을 찾았다 선언하였지요. 그때 강한량이 앞으로 나섰답니다. 조사한 바로는 아전이 관가에 세금 은자 500냥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있다 밝혔답니다. 강한량이 장부와 증인들의 진술서를 내밀었답니다. 아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답니다. 이게 어디서 났느냐, 너는 대체 누구냐 떨며 물었답니다. 강한량은 자신이 본래 한양의 군관이었다 밝혔지요. 관직은 빼앗겼으나 조정의 법도는 아직도 잘 알고 있다 하였답니다. 이 증거를 들고 가명에 상소를 올리면 아전의 목이 날아갈 것이라 호통쳤답니다. 아전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제발 용서해달라 애걸하였지요. 강한량의 용서는 무슨 용서냐며 당장 그 위조 문서를 찍고 마님께 사죄하라 명하였답니다. 아전은 벌벌 떨며 문서를 찢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 맹세하며 용서를 구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어 박수를 쳤답니다. 만세를 외치며 이씨 마님과 강나으리를 칭송하였지요. 마님은 강한량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구해준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날 밤 마당에는 달이 환하게 떠올랐답니다. 마님은 사랑채로 강한량을 찾아갔답니다. 강한량은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둘은 마주보며 서 있었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마님이었답니다. 마님이 강한량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답니다. 나으리, 아니 한량, 제가 말해도 될까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강한량의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마님은 계속 말하였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른다 하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하였답니다. 자신은 강한량을 사랑한다고 말이지요. 마님의 볼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답니다. 강한량도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마님, 아니 이씨, 소인도 마님을 사랑하옵니다. 처음 뵙는 순간부터 마님의 슬픈 눈빛에 소인의 마음을 빼앗겼사옵니다. 강한량이 마님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제 신분도 없는 떠돌이 몸이라 마님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였답니다. 마님이 말하였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에요? 저도 이제 그저 홀로 사는 과부일 뿐이에요.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마님이 강한량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답니다. 강한량은 마님을 꼭 껴안았지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답니다. 멀리서 풍경 소리가 쟁그랑 울리고 매미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지요. 강한량이 물었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겠소? 그럼요, 한량. 평생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둘은 이마를 맞대고 서로의 온기를 느꼈답니다. 강한량은 내일 당장 마을 어른들을 모시고 혼례를 올리겠다 하였지요. 마님이 자신은 과부라 망설이자 강한량은 상관없다 하였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는 것이라 하였지요.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답니다. 그 미소가 달빛보다 더 아름다웠지요.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답니다. 마님과 강한량의 혼례식이 열린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답니다. 저 과부 마님이 드디어 재가를 한다는 소리, 그 머슴이 알고 보니 군관이었다는 소리, 참으로 기구한 인연이라는 소리들이 오갔지요. 하지만 모두들 축복해 주었답니다. 마님은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강한량은 말끔한 두루마기를 입었답니다. 촌장 어르신이 술잔을 올리며 말하였답니다. 이 두 사람이 비록 세상의 눈총을 받을지라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니 이보다 아름다운 인연이 어디 있겠소. 만수무강하시오. 둘은 절을 올리고 합글례를 치렀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떡과 술을 나눠 먹으며 축하해 주었지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답니다. 어느 가을날 마님과 강한량은 함께 밭에서 일하고 있었답니다. 강한량이 이쪽 문은 다 캤느냐 물으니 마님이 다 캤다 답하였지요. 그러고는 이제 마님이라 부르면 안 된다며 웃었답니다. 이제는 당신의 아내인 걸 하며 말이지요. 둘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지나가다가 수군거렸답니다. 저 둘을 보라 하며 낮에는 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하다가 쉿소리에 입을 다물었지요. 그래도 참 보기 좋다며 웃었답니다. 마님은 볼을 붉히며 강한량을 쳐다보았답니다. 강한량도 멋쩍게 웃으며 마님의 손을 잡았지요.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한량이 오늘 저녁에는 자신이 밥을 지어드리겠다 하였답니다. 이제 자신도 훌륭한 가장이 되어야 한다며 말이지요. 그날 밤 둘은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답니다. 마님이 한 가지 말할 게 있다 하였답니다. 강한량이 무엇이냐 물으니 마님이 수줍게 미소 지으며 말하였답니다.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강한량의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정말이냐 물으니 마님이 아마도 그런 것 같다 답하였지요. 강한량은 벌떡 일어나 마님을 꼭 안았답니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며 정말 기쁘다 외쳤답니다. 둘은 웃고 울며 서로를 껴안았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풍경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울렸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답니다. 마님과 강한량은 새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강한량은 마을에서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고 마님은 장터에서 작은 주막을 열어 손님들을 맞이하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를 보며 입을 모았답니다. 낮에는 훈장 나으리, 밤에는 자상한 아버지, 아침에는 주막 주인, 저녁에는 다정한 아내. 어느 날 마을 어귀를 지나가던 나그네가 물었답니다. 저 부부는 참 다정해 보이는데 원래부터 양반 부부였느냐고 말이지요. 마을 노인이 피식 웃으며 대답하였답니다. 아니지, 원래 과부와 머슴이었다네. 하지만 서로 사랑하여 혼인했지. 신분이 무슨 상관이겠나? 사랑이 최고지.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였답니다. 그렇답니다.
세상은 신분과 규율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법이지요. 마님은 외로운 과부였고 강한량은 신분을 잃은 떠돌이였답니다. 하지만 둘은 서로를 만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마님은 웃음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강한량도 더 이상 떠돌지 않게 되었지요. 사랑은 신분을 초월하고 진심은 세상을 이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전설 로맨스가 펼쳐질까요? 기대해 주세요.